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이제 뭐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 잘 챙기셔서 적극적이고 건강한 투자 또는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지방이 따로 가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은 수도권과 지방이 따로 가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뭐 수도권이라면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이죠. 서울, 경기, 인천이 지방과 따로 가는 이유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정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수도권과 지방이 따로 가는 이유, 뭐 지금 그 2000년부터 쭉 곽 대표님 늘 하시는 이제 통계치를 보면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한 10년치만 보더라도 시기가 이제 지방이 흥했던 시기, 수도권이 흥했던 시기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었잖아요. 따로 놀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수도권이 좋고 지방은 어렵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어떻게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예, 예. 뭐 최근 20년만 보면, 이제 서울 수도권이 좋았을 때 2001년에서 2008년까지 예, 예. 그때는 지방은 별로 안 좋았어요. 무덤이라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뭐 예. 대구 같은 데는 뭐 분양의 무덤이 그냥 뭐 그랬었는데. 또 반대로 한 2009년부터 한 2015년, 14년 정도까지는 서울 수도권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예, 그때는 또 지방이 좋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 중심으로 이제 수도권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예, 예. 반대로 지방은 점점 갈수록 침체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공급과 단기적인 측면에서 수요적인 측면은 어차피 지방이 향했던 그 분양이 좋았던 시장은 투자나 우리가 말하는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투기 이런 수요들이 몰렸기 때문에 그 좋았던 거지 정확한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급이 적었는데 되니까 오르고 이런 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면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 상황만 보면 예, 예. 아무래도 수도권에는 규제가 많으니까 예, 예.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하는 주택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지방은 규제가 좀 덜하다 보니까 예. 좀 집을 많이 지어서 보급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그 서울 수도권이 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고 지방은 반면에 이제 전세난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예, 예.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그 여파 때문에 지방에도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지방도 전세난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반면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중반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꽤 많이 공급이 됐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잠시 이제 좀 전세 값이 안정돼 있다가 그 사실 지방은 한 뭐 2010년, 11년 이때쯤 보면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거의 전세값과 매매값이 동일할 정도로 예, 예.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만 보태면은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방에 막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그 아파트를 사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에서 갭 투자라고 하죠. 그런 걸 해서 막 뭐 수십 채씩 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듯 했는데 2013년, 14년 요때쯤 지나니까 지방은 이제 거의 전세난이 없어지고 뭐 입주 물량이 막 늘어나면서 예, 예. 그때 이제 갭 투자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반면에 수도권은 전세난이 한 뭐 15년, 16년까지도 지속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수급
지방으로 봤을 때 지방은 이제 빨리 전세난이 해소된 편이고 좀 수도권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 왜 그렇게 됐는가 한번 보니까 그 2009년도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내놓고 그 보금자리 주택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린벨트 해제에서 예. 40만 가구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 한 15만 가구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은 그 여파 때문에 공급이 별로 이루어지질 못하는 반면에 이제 2010년, 11년에 지방은 그 분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13년, 14년 가면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지방의 전세난이 해소되고 그래서 그때 갭 투자 들어가셨던 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못 빠져나오고 있으면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거든요. 큰 그 공급의 메커니즘 그 원 서클을 보면 이제 전세값을 기준으로 하면 전세가가 상승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매매가가 올라가고 예. 그죠? 매매가 상승되면 건설회사들이 공급이 증가되고 예, 그렇죠. 맞죠? 그다음에 공급이 증가되면 당연히 입주가 늘어나고 입주가 늘고 그럼 또 전세가 떨어지죠. 전세가가 또 떨어지고 전세가가 하락되고 예, 그럼 매매가가 떨어지죠. 매매가가 떨어지면 공급도 또 주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또 일이 입주량이 감소하고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세가가 오르죠. 아 이게 큰 틀의 그 서클을 보면 되겠네요. 공급과 그 전세가와 그 매매가 그다음에 공급량과 뭐 이런 거에 그 메커니즘이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택 시장의 라이프 사이클이죠, 이게. 그렇게 계속 돌게 되는데 지금은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전세가가 올랐고 올랐고. 그래서 이제 공급이 늘어났고요. 예. 그게 이제 반응한 게 지방이 먼저 반응을 했고 예, 예. 수도권이 시차가 좀 있어요. 그렇죠. 지방은 한 2011년부터 물량이 늘었다면은 서울은 보면 한 2015년경부터 15, 16까지가 이제 예, 15, 16에 예. 그 공급량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벌써 이제 피크를 지나서 꼭지점을 지나서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도달을 했고요. 근데 이제 수도권은 약간 다른 기제가 작용하는 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방처럼 지금 18, 19년도 입주가 많으니까 지금 전세가가 좀 하락 조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가가 하락하면은 당연히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고 올해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죠. 초에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 떨어지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건데 수도권에 규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량이 벌써 줄어들기 시작한 때가 사실은 2016년 말부터 공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규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그래서 수도권은 지금 이제 2020년경부터는 다시 전세가가 오르는 시기로 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서. 그러면 이 원 사이클에서는 건너뛰는 단계가 생겨버리는 거네요. 예.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좀 물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전세난이 해소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나 이제 지방도 또 수도권과 한 4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3, 4년 정도 갈 것 같아요. 또 전세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징후는 어디서 보이냐면은 지방도 사실 내년부터는 입주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전체 2천만 채 주택 중에서 아파트로 보면은 한 전국 30만 채, 주택수로 보면은 한 60만 채 정도의 공급이 그 이상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하로 지금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한 2020년경부터 전세난이 재현될 것 같고요. 지방도 한 뭐 3, 4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다시 전세난이 나타날 것 같아요. 2020. 그래서 지방에 지금 갭 투자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제가 곽 대표님을 좋아합니다. 한 20년 틀 안에서 과거의 경험치를 응집을 해서 현상을 파악하면 미래 전망이 되는데 그게 대부분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뭐 너무 시류에 편승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정한 기준을 갖고 움직여야 되고 전체 재고 주택에 비해서 한 3% 정도의 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뭐 주택 보급률이 120%가 넘는다는 미국도 사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아직은 가구 분화 속도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꾸준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3%대 미만이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규제하고 있고 또 신규 택지에 대해서 좀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게 이제 뭐 사실상 시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 불균형이 오래 깨지면은 상당한 수준의 전세난이 내년부터 이제 뭐 기간을 한정할 수가 없죠. 적어도 3년, 뭐 길면 5년, 6년도 전세난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세난이 시작됐단 말은 강한 반등하고 같은 말로 들어도 되죠. 그렇죠.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의 격차를 우리가 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는 뭐 그 외국 사람들은 이 전세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없는 제도. 왜 전세 그 자기가 산 가격보다 매매가보다 싸게 전세를 주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펀드 투자자나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은 그런 부분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왜 자기 비싸게 사가지고 자기 집을 싸게 주는지. 이 갭이라는 게 이제 의미하는 게 결국 미래의 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사실 우리가 그동안 뭐 고도 성장을 할 때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선진국형으로 돌아섰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에 좀 집값이 일방적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갭을 만들어주는 요인이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규제라든가 또 어제도 제가 어떤 뭐 분 만났는데 뭐 이제 청약 제도에 채권 입찰제 넣어야 된다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청약 제도 같은 게 이런 갭 투자를 유지시켜주는 요소거든요. 그걸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시장 기능에 맡겨 놓으면은 이런 갭에 대한 기대 이런 거 없어져요. 근데 계속 시장을 더 옥죄이고 오르면은 지금 70년대, 80년대식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자가 계속 성행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거 큰 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한시 바삐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을 시장에 맡기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책하는 분들만 바꿔야죠. 뭐.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되니까 그런 거죠. 모든 정부, 역대 정부 모든 정부의 공통된 목표는 정책 산업이죠. 주택 산업은 교육하고 똑같은 대계를 가지고 오랜 시간 봐야 되는데 항상 표심이나 뭐 선거철에 가까우면 5년 단임제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도 없고 또 4년 뭐 국회의원 선거다 선거에 편승한 너무 정책들 일회성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대개는커녕 무슨 소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니까 시장과 미스매치가 자꾸 점점 간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신 분은 곽창석 대표님이시고요. 오늘은 수도권과 지방이 따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클 관련해서 언제적이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되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때 다음 시간이나 봐서 한 번 더 하시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뭐 지방보다는 수도권 쪽이 또 뭐 집값 반등한다는 소식들이 있고 네. 그래서 유튜브로는 그렇게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세미나 네, 세미나에 지금쯤은 참석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 언제 하시죠? 네, 목요일하고 토요일 하고 있으니까요.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곽창석 대표님 세미나 오셔갖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세미나를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CG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신 분은 도시화공관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토지 투자를 막연하게 꿈꿨던 분들이나 또는 평택에 대해서 거기 너무 많이 올랐잖아 라는 막연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께 서평택의 미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2035 평택 도시기본 계획에 고덕과 함께 2도심으로 꼽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물류와 관광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뭐 평택항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 중이죠. 한 400만 평 이상을 매립하고 있고 준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여가 활동의 총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제 크루즈 여객선이 이제 들어오는 여객 터미널이 생기고요. 미군 부대가 있는 안정리에서 넘어오는 국제대교를 건너서 넘어와서 즐길 수 있는, 미군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입지하는 2종 항만 배후단지들이 개발되고 있는 평택항입니다.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교통 호재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서해안 복선전철 안중역이나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제2서해안 고속도로라 일컬어지는 평택 익산강 고속도로 공사 등 굉장히 많은 SOC 사업들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막연하게 오르지 않아서 또는 어떻게 어느 지역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자리 마련했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개최하는 서평택 토지투자 설명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는 자리 만들었으니까요.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